2월 24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상승 반전했습니다. 미국 주택과 고용 지표가 동반 호조를 보이며 유로존 성장 둔화 우려감을 씻어냈습니다. 업종 별로는 은행주가 강세를 주도한 가운데 유틸리티주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유럽 증시는 유로존 경제가 올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에도 기업 실적 개선 소식이 전해지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영국 증시는 0.36% 오른 반면 독일 닥스 지수는 0.5% 내렸고 프랑스 증시는 전날과 거의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내 하청도 파견 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내 하청 근로자는 정규직 사원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노동계와 산업계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사전조치 이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북미 3차 고위급 회담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북미 회담이어서 북한 새 지도부의 대미 외교 전략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의 그리스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우려를 덜 수 있는 재료가 나왔습니다. 바로 미국의 경제 지표 때문인데요. 이 고용과 주택 지표가 예상치보다 좋게 발표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덕분에 뉴욕 3대 지수는 하락 하루 만에 상승으로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연일 조정 장세를 이어갔는데요. 외국인도 매도로 돌아선 가운데 지수가 2,000선대로 내려왔습니다. 자, 오늘도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이기도 한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또 어떤 종목 매수하면 좋을지 잠시 후 보다 자세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장 마감 상황부터 정리하고 돌아오죠. 네, 반등 하루 만에 하락 반전하면서 코스피는 2,000선대로 내려왔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소폭 나온 것도 부담스러웠죠. 특히 삼성전자가 3% 이상 급락하면서 시장 분위기를 어둡게 했습니다. 1% 이상 하락하면서 2,007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5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코스피보다 낙폭은 좀 덜했는데요. 0.5% 밀리면서 540선 초반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소폭 올랐는데요. 주요 선진국들의 경제 지표에 실망하면서 3월 정도 오르며 1,129원대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주요국 증시 마감 상황도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아시아 주요국 증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올랐지만 중하권 증시는 약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일본 증시는 엔화 약세로 수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죠. 0.4% 강보합권에 마감을 했고 중국 증시도 0.25% 강보합권에 마감하면서 2,400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반면 대만 각권 지수는 0.8%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하루 만에 상승 반전세를 보였죠. 장 초반에는 약세를 보이다가 경제지표 호전 소식에 강보합권으로 올라섰습니다. 다우지수가 0.3% 그리고 나스닥 0.8% 비교적 크게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와 아시아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봤습니다. 네, 오늘의 성공 전략 세워보는 마케팅 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님 화상으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항시 모시는 박미라 앵커님 반갑습니다. 오늘 봄날입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신창 대표님도 항상 또 멋있으시네요. 자, 어제 코스피 지수가 1% 이상 좀 크게 밀렸습니다. 삼성전자가 3% 급락하면서 좀 조정다운 조정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어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어제 참 여러모로 의미 있는 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주가 자체가 일단 뭐 가는 자리에서 일단 한번 512평을 깬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글로벌 증시 특히 일본이나 중국 증시가
일본이나 중국 증시가 지금 상승 중에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빠졌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볼 필요 있고요. 특히 이제 상해 증시, 중국 증시가 계속 상승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어제 이제 빠졌다. 그리고 또 일본 증시가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급등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빠졌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자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아시아 증시 삼용 증시 이제 삼용 일본, 중국, 한국의 이제 그 증시 중에 우리나라 증시가 제일 먼저 상승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더 크게 오버슈팅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가장 문제되는 게 이 장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어제 이제 이 11일평을 바로 이제 깨트려 버렸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미를 크게 도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일평의 하락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이제 우리 저때 굉장히 앞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11일평의 이제 복귀 여부거든요. 11일평의 복귀 여부인데 11일평의 이제 복귀 여부가 제일 이제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부터 5일이평은 계속 하락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장을 예측할 때 5일이평이 3일 연속 떨어지면 주가는 일단은 조금 조정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일이평 잘리는 자리가 워낙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2025 이제 2025 이상 상승을 해야만이 5일이평을 돌리는데 안 그러면 5일이평이 3일째 완기를 나거든요. 보통 우리가 흑산병이라고 하는 것은 5일이평이 3일 떨어지면 5일이평 아래 캔들 차트가 3개 났을 때 그때 이제 흑산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이제 5일이평이 두 번째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일이평을 복귀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파트고 보통 5일이평이 3일 연속 떨어지면 주가는 조금 조정받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5일이평과 11일평의 이제 복귀 여부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뭐 11일평은 제가 볼 때는 일단 복귀를 할 것 같은데 5일이평의 저항 여부 그래서 오늘 주식은 뭐 2020포인트 이 저항이 굉장히 강력한 저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자체의 이제 이 저항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께서 꼼꼼하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5일이평을 넘느냐 안 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제 어제 여러분 저때 이제 수요일 날 트릭스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트릭스가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트릭스가 수익률을 말하 트릭스가 일단 데드크로스가 나면 이제 이게 이제 트릭스는 MACD가 장중에 쓰지 못하는 거를 장중에 쓸 수 있게 만든 게 트릭스인데요. 트릭스가 데드크로스 나면 일단 장 자체는 반등하더라도 조금 강력한 저항을 맞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릭스가 데드크로스 난 부분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꼼꼼하게 한번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트릭스가 데드크로스 나는 부분에서 반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 반등이 절대 오래가지 못한다. 트릭스하고 MACD는 절대 도전하는 그런 차트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트릭스 수익률을 말하다 제가 해놨으니까 보시면 분명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일단 오늘 5일이평의 복귀가 중요하다. 여기 이제 2평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목균형표적으로 봤을 때 이제 장 자체가 또 추가적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제 보는데 요즘 이제 일목균형표를 제가 누차 계속 배워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자 일목균형표 변곡점에서 제가 그때도 이제 여기서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일단 조정받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주가가 이제 오늘은 어떻게 될 것인가인데요. 여기 이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전환선이거든요. 여기 보면 전환선이 전환선이 지금 오늘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오늘 뭐 전환선 깨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전환선이 일단 1991포인트인데 전환선은 깨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환선 깨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땐 전환선을 깨지 않으면 주식은 뭐 크게 변동성 없이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오늘 뭐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어제는 쉬어라 했는데 오늘 또 단타만 나오지 크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쉬는 박스권 모양이 계속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장 자체가 호락호락한 장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는 그런 포인트는 제가 분명히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틀 정도 장은 지지를 받을 겁니다. 이틀 정도는 지지를 받지만 그 다음부터는 기준선이 강력하게 쉬어버리는 자리가 나옵니다. 기준선이 쉬어버리는 자리가 나오고
그리고 한 3일 있으면 전환선이 꺾이면서 선행수표원이 꺾이는 자리가 올 겁니다. 그래서 선행수표원이 꺾이는데 지금 매물대가 조금 두꺼워서 선행수표원이 지금 꺾이고 주가가 급락은 안 나오겠지만 주가는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 말씀드리지만 고점에서 50% 이상 조정, 50p 조정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한번 40p 조정 받아버렸어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조정은 1900 한 50에서 60 이 자리까지는 저는 분명히 조정받는다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고 보면 알 거고요. 지금 3일 제가 4주 전에 녹화한 수익률을 말하다 지금 장 어디까지 갈 것이냐 거기에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걸 보시면 장 자체는 일단 조정폭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일단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900 60대까지는 분명히 조정이 올 것이다. 저는 확신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여러분 현금화를 조금 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1차의 지지는 항시 1995포인트, 90포인트 이 지지를 못 겪는다면 1950은 바로 가는 자리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굉장히 조금 조심하는 자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개인들의 이제 지금 장이 우리나라 장이 글로벌 증시하고 엉뚱히 움직이는 거는 외국인과 개인의 사생 결단입니다. 제가 볼 때 이 개인이 수익을 이뤄내고도 안 파는 건 이 개인은 개인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개인을 위장한 어떤 큰 손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1조 6,500억 지급도 선물을 많이 먹고 있는데 이 개인들 특히 큰 손 개인들 감독원에서 이런 거는 분명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과 외국인의 선물 이 싸움이 계속될 것이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개인들은 3월 둘째 주 목요일까지 지금 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외국인들은 한번 비어 먹으려고 하고 이제 치열한 공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지금 글로벌 증시하고 상관없이 계속 움직이는 게 이 선물 때문에 움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선물 차트를 보면 일단은 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선물이 개인들이 많이 먹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먹고 있는데 개인들이 먹고 있지만 에너지가 지금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그 자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260 하방 이탈할 때 그래 되면 개인들도 이제 물려가게 돼 있습니다. 물론 개인들이 이 저점에 있는 거를 팔아가지고 지금 위쪽으로 팔고 있습니다. 팔기 때문에 이미 수익은 많이 챙겼습니다만은 막판에 외국인들의 공략 공세도 여러분께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격도가 이미 50 이격은 100 이하를 내려갔습니다. 100 이하 내려갔다는 것은 100 이하 내려간 후에 3일 내로 100을 복귀를 못하면은 굉장히 어려워진다. 여러분 이격도 이거 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격도 해야 되니까 수익률마다 유튜브에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띠띠띠도 있지만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보시면 제가 볼 때는 일단 이격도로 봐서 장 자체는 일단은 조금 쉬어가는 자리에 왔다 이렇게 보지만 일단 여러분께서 무조건 나옴 싸움에 어떻게 분명히 싸움에 구경만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한번 더 볼 것 같으면요 역시계를 보면 정확히 볼 수 있는데 장 자체가 일단 꺾여가 들어오고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꺾여가 들어오는 그 자리인데 이 말은 꺾여가 들어온다는 것은 서서히 조정을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꺾여가 들어오는 자리인데 중요한 거는 뭐냐 지금 장 자체가 2000포인트 이하 만약에 매물대에 내려간다면은 주가가 공백, 무주공산으로 내려가는 아무 저항이 없는 이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저항이 있더라도 1900에서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1700에서 저항이 있는데 일단 물론 1950에서 저항을 받겠지만 일단 매물은 거의 없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가격대 조정은 여러분 굉장히 조금 거래가 너무 많이 터진 가운데서 조정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주가가 반등이 요즘 쉬울지 않게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하는 자리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이미 캔들 차트가 전환선 아래로 넘어갔습니다. 전환선 아래로 주가가 넘어갔기 때문에 1차 제가 말 때 11일평, 5일평 아래로 갔지만 전환선 아래로 갔다. 그러면 결론은 오늘 주가가 이것도 똑같이 약해 11일평, 5일평과 똑같이 2020포인트의 전환선 저항이 굉장히 강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현금화 하고 싶은 분들은 2020포인트 가까이에서
해 주십사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당분간 조정이 더 이어질지 아닐지는 이 5일 이평과 10일 이평선 회복으로 좀 판가름이 나겠다라고 하셨고 또 선물 수급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죠. 개인과 외국인의 흐름도 잘 짚어보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별로 흐름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삼성전자 어제 3%좀 크게 밀렸습니다. 종목별로 자세하게 대응 전략도 세워봐 주시죠. 예, 아따, 요즘 우리 박미라 앵커님 막 교양이 날려날려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어제 이제 큰 폭의 하락이 있었죠. 5일 이평을 때인데, 뭐 삼성전자 주가는 제가 볼 때는 거래가 많이 없이 지금 당기고 있습니다. 거래 뭐 빠질 때도 그렇고 이제 결론은 삼성전자 갖고 있는 거는 이제 외국인과 개인들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외국인과 개인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미 저희들하고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의 부침이 너무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그 시가총액이 높으니까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삼성전자 이제 일단 이 그 RSI를 보면 이미 고점 치고 이제 확실히 빠지는 모양이 보입니다. RSI가 이제 보통 그 70에서 75 정도 되면 주가가 이제 하락한다고 하는데 예, 삼성전자가 이제 굉장히 이제 일단은 심리적으로 팔자 쪽으로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날을 잡았어요. OCI하고 이제 어제 OCI 빠지는 분 왜 빠지나 묻는데 삼성전자를 768억 원대 매도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가 제가 이제 120만 원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 작년 그 수익률을 말하다 이제 6, 7월 보면 삼성전자 120만 원 갈 것이다 할 때 그때 이제 어느 방송에서 내보고 XX 놈이라고 미친 놈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코스닥 추천하는 여사부 그놈이 미친놈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놈이 아직까지도 코스닥 쳐가지고 온 동네 깡통내는 여사부 그놈이 더 미친놈입니다. 내가 볼 때는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일단 쉬어가는 자리가 이제 나올 건다 한데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도 제가 볼 때는 한 10만 원 정도는 추가적으로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제가 볼 때는 예, 삼성전자가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그 직계형에 있는 한 11만 원대까지는 각각 11만 한 112만 원까지는 한번 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삼성전자는 일단은 좀 쉬어가는 자리다. 그래서 RSI가 30 이하로 가는 거다. 특히 요즘엔 장은요 심리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리 보조 지표들을 꼭 보셔야 되고 공부하실 분들은 수익률을 말하다 유튜브 보면 되지 않을까. 근데 삼성전자가 일단은 조금 조정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삼성전자 조정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장이 다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제 뭐 주가가 상승해도 코스피 상해 종목 중에 뭐 삼성생명이나 한국전력,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 이런 종목, 요 세 종목이 있는데 삼성생명 보시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 말했죠 200일 이평을 계속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한국전력도 200일 이평, 200이평, 하이닉스가 200일 위에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제가 볼 때는 아일랜드 기업이기 때문에 이 선반영을 메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손 안 대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주식은 제가 이제 평균 수익률 이해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저보고 뭐 현대그룹하고 왼수전 나이카지만 왼수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대그룹이 이제 좀 국민들을 사랑받는 기업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금 차값을 국민들을 싸게 줘야 돼. 국민들을 비싸게 치는 등치는 그런 영업 방식은 조금 배제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단 제가 볼 때 현대차 그룹들은 자동차 주식들은 제가 볼 때는 박스권 작은 박스권이니까 평균 수익률 이하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이제 조선주들이 굉장히 호재를 했는데 이제 주가 상승을 못했고요. 그 대신 이제 GS건설 같은 종목인데 건설주도 조금 쉬어가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대신 어제 이제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장비 부품 4인방 중에 이제 삼성 테크윈이 상승을 유리했는데 장비 부품 4인방은 여러분 아다시피 삼성 테크윈,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기, 그 다음에 LG 산전, LS 산전, LG 이노텍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LS 산전 같은 거는 제가 볼 때는 주가가 쉬어가는 자리입니다. 200일 이평이 하방 이탈하면 무조건 쉬어가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LG 이노텍은 아직까지도 살아있고요. 그 사이 삼성전기나 LG이노텍, LS산전 수익이 많지만 삼성테크윈은 수입이 안 났는데 이제 늦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삼성테크윈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더 갖고 계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제 떴던 종목들이 이제 이 장비 부품 4인방 중에 삼성테크윈이 1등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내수 종목 중에 이제 CJ, CLG랑 제일기획, CJ그룹이 있던 거는 CJ그룹들이 전형적으로 이제 그
환율 장사하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원화 강세 수혜주들이 어제 떴다. 그래서 어제 테마는 뭐 아몰레이드 테마 그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 안 되고요. 지금은 환율 테마가 가장 큰 테마입니다. 환율 테마하고 제가 볼 땐 중국 관광, 일본 관광 특수 테마가 제일 큰 테마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제 이제 국내 내수 종목들이 떴고요. 그리고 이제 LG 생활 건강, LG 생활 건강도 이제 이게 중국, 일본 건강 내수 종이, 그래서 LG 생활 같은 거는 오늘 위에 치고 가는 이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U 플러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LG 상사 이런 종목들이 계속 이제 제가 볼 때는 200일평 위에 있으면서 중국과 환율 테마를 갖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좋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여러분 저때 OCI 이런 거 만지지 마라 했는데 그 참 만지고 그 있어요. OCI 같은 거 이게 주식도 아닙니다. 폴리실리콘요 국제가격 폭락했고요. OCI는 이 종목 한번 보세요.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아주 국가적인 사기친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이 이 OCI하고요 이런 그 화학주 몇몇 종목은요 국민을 사기친 종목입니다. 이거 솔직히 이런 거 조사해야 돼요. 그래서 OCI 이런 종목은 아주 박스권 갖고 짧게 치실 분 외에는 화학주는 만지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때 이제 금융권 지주는 제가 BS 금융지주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대구은행입니다. 그 다음에 DGB, BS 부산은행, DGB 금융지주 했는데, 이건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했을 때, 그때 사라카이 뭐 이런 은행 산악했는데, 이런 주식들이 거의 여러분한테 제가 추천하고 50% 이상 수익이 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대우인터, 대우인터 알러브유예요. 그리고 NHN, 웅젠코의 가스공사, 세아베스틸, 강원랜드, KT, 이런 종목들이 어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장이 내수 종목으로 돈다 이러고 장이 지금은 코스피 종목이 호락호락한 게 별로 없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볼 수 있고요. 컴퓨터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한번 볼 것 같으면 시뮬레이션 데이터는 많은 분들이 이제 천천히 이야기해 주라 하는데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이제 장중에 매수 들어온 종목이 아모레 패시픽이 어제 장중에 매수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여러분 시뮬레이션 매매를 꼭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강원랜드 가서 빠친구하면 빠친구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매매는 절대 손해는 지안 납니다. 그래서 아모레 패시픽이 어제 매수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아제강이 어제 장중에 매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S오일이 어제 장중에 매수 들어왔고요. 매도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코스피 200의 한정입니다. 잡주하지 마세요. 인생 망가집니다. 그래서 어제 매도 종목이 현대증권이 매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봉으로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주봉은 IS 동서, 이게 주초에 나왔죠? IS 동서가 주초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분명히 매수 나왔고요. 동아타이어도 월요일날 서서히 매수 타임이 들어왔습니다. 자, 주봉으로 볼 때 주봉 매도는 절대 도전하시면 안 됩니다. 주봉 매도는 큰일 납니다. 호남석유가 어제 매도가 나왔고요. 한솔 테크닉스 어제 매도 나왔고, 현대제철 어제 매도 나왔고, 대한생명 매도 나왔고, 한국금융지주 매도 나왔고, 송원산업 이렇게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오늘 이제 정리하고자 하면요. 당연히 오늘은 또 선물을 보셔야 됩니다. 선물을 꼭 봐야 돼요. 오늘 첫 번째 선물을 꼭 보시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교양없던 일본 증시와 상해 증시가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상해 증시, 일본 증시가 상승을 유지하느냐 못하느냐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세 번째는 원화 강세. 원화 강세가 계속된다면 내수 종목들이 CJ그룹 관련한 석유 관련 주식들이 강세를 보이지만 오늘 워낙 지금 강세입니다. 원화 강세 요 세 파트를 꼭 한번 여러분께서 봐주시면 좋을 것이다.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1950, 60까지는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 자신 없으면 쉬어가는 자리다. 지금 제일 잘 맞는 보조 지표는 트릭스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트릭스 모르시는 분은 수익률을 말하다 수요일 녹화본을 분명히 보시고 공부를 해두고 지금 트릭스 데드크로스 나는 종목은 절대 만지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시장 분석과 함께 매수 가능한 종목까지 자세하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로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대표님. 예, 주말 인조이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샘플러스 라인업 함께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중소형주 찾아보는 시간이죠. 샘플러스 라인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김형근 샘플러스 전문위원부터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어제 추천하신 종목부터 그동안 관심 종목들 좀 AS 먼저 부탁드릴게요. 예, 어제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린 이수화 네. 장중에 좀 약간의 좀 변동성이 있었는데요. 좀 약간 하락하면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또 제시해드린 매수가가 28,500원부터 이런 매수 구간을 제시를 해드렸기 때문에 어제 종가가 이제 28,450원입니다. 여전히 이제 주가의 흐름을 보자면 21선 좀 이탈되지 않고 정고점 부근에서의 어떤 매물 소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여전히 그렇게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추세적인 부분도 상방향으로 이평선이 좀 수렴이 된 이후에 상방향으로 좀 전환되는 그러한 초기 단계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뭐 긍정적인 그런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수급적인 부분도 기관에서는 약간의 좀 매도가 나왔지만 외국인들은 매수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부분, 이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매수가 구간 안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오늘도 좀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라고 이렇게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전에 2월 1일 날 제가 추천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요. 이녹스라는 종목 매수가 목표가에 이제 도달을 한 상태입니다. 2만 원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현재 지금 22,000원, 고가가 22,300원까지 지금 형성을 했는데요. 2만 원을 한번 돌파하고 나서 잘 또 조정을 한 일주일 정도 조정을 받은 이후에 한 차례 더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잘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그러한 흐름으로 보여지고요. 일단은 차익 실현 목표가에 도달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 하시는 부분도 그러한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이제 그 추후의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서 2만 원 선이만 이탈되지 않고 지지가 된다면 네. 오히려 이제 그 이상에서 2만 원 이상에서 또 다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PCB 업체들, FPCB 업체죠, 인쇄 회로 기판 이 부분 앞으로의 성장성 부분이 상당히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IT 쪽, 저는 항상 IT 쪽을 좀 주목하라는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는데요. 올해 아마 좀 주목할 만한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관심 가질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예, 이렇게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수화학과 이녹스 다시 한번 대응자를 살펴봐 주셨고요. 이어서 오늘 새로운 관심 종목도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역시 아까 말씀드린 IT 쪽의 종목인데요. 아이테스트라는 종목입니다. 바로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이제 주요 거래처로 확보하고 있는 그런 국내 유일의 반도체 테스트 업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요. 올해 이제 삼성전자의 그런 비메모리 부분의 확대 부분, 투자 부분 7조 원 이상을 투자 계획을 하고 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2015년도까지 비메모리 반도체 매출액을 한 1조 원 목표로 지금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이 돼서 그렇다면 이제 테스트 아웃소싱 부분이 확대가 되는 부분, 바로 동사가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리고 이제 해외 고객사 같은 경우는 일본의 후지츠 이러한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신규 고객 계속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는 노력으로 인해서 해외 매출 비중도 연간 15% 이상 계속 증가될 전망입니다. 그 부분도 상당히 앞으로 성장의 또 한 가지 모멘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4분기 때 실적이 좀 좋지 못했던 부분은 재고 조정이라든가 외환 손실 이런 부분으로 전년 대비 약간의 좀 감소가 됐으나 올해부터 호실적인 전망이 되고요. 사실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최대 실적까지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양 그런 물량 메모리 테스트 물량 증가라든가 삼성전자의 H 테스트 아웃소싱 비중 확대 부분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아까 말씀드린 해외 고객사의 어떤 추가적인 확보 부분 외형 성장도 가능하고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2012년도 최대 실적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현재 이제 해외 경쟁사 같은 경우 보면 대부분 이제 국내에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유일의 반도체 테스트 업체이기 때문에 주요 경쟁사 같은 경우 해외 업체들인데요. 주로 이제 대만 업체들입니다. 그런 업체들과의 현재 동종목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좀 비교해 봤을 때 PER이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한 14배 수준입니다. 근데 동사 같은 경우는 현재 PER 한 8배 정도 수준, 상당히 저평가 상태라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현재 20%가 넘는 수준인데요. 다른 경쟁업체 대비 해외 대만 업체들 대비해서 2배 이상 그런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주목을 할 만한 그러한 종목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현재 지금 주가의 흐름을 좀 보자면 상장 이후에 꾸준한 상승을 좀 보여줬다가 기관들의 좀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그리고 아까 4분기 실적 좀 좋지 못했던 부분 이런 부분으로 좀 영향에 의해서 약간의 좀 조정을 보여준 그러한 흐름입니다. 다시 한번 기관에 지금 현재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러한 과정이고요.
현재 지금 차트를 좀 보시면 21선 돌파된 이후에 잘 지지를 받고 추가적인 상승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데 기관의 수급도 상당히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매수가를 말씀드리면 3,300원에서 3,400원 이 사이에서 분할해서 매수 접근을 좀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3,900원, 손절가는 21선 약간 이탈이 되더라도 구유관점 말씀드리고 3,000원 정도, 손절가 3,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ITS 좀 자세하게 소개해 주셨네요.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현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한 주 마무리 잘 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양순모 전문위원도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지난 시간 관심 종목 좀 AS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먼저 그 AS 해드릴 종목은 어제 말씀드렸던 S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다시 한번 그 S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S맥은 휴대폰을 비롯해서 그 IT 기기에 들어가는 입력 모드를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요즘 IT 기기들의 이제 그 고속 성장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또 남달랐고 또 지난해 영업 대비로 190% 이상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그 삼성전자에 대한 이런 스마트폰 판매량 증가에 힘입어서 매출적인 부분과 또 실적 호전을 확인할 또 실적 관련주로 보시면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전히 이제 저항 구간대에서 시장이 좀 눈치를 좀 보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추격 매수보다는 제시해드렸던 매수가 11,300원부터 11,500원 구간 여기 눌림을 주는 자리에서는 또 매수 공략 이견을 또 드리도록 하겠으며 또 저점 매수에 대한 이쪽으로도 좀 관심 있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CJ ENM이라는 종목입니다. 어제 제가 잡지 못했던 이런 투자자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잡지 못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좀 걱정이 많았던 종목이 오늘 어제 그 매수가를 좀 시원하게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시장 방송관에 이렇게 좀 무관하게 움직여주는 이런 CJ ENM 현재 장세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접근해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손절가는 38,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목표가는 34,300원 이상의 목표가는 그대로 유지하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종목 AS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그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나온 종목은 아나패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그 동사는 그 비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일종의 시스템 반도체를 개발해서 고객사들한테 이렇게 공급하는 업체인데요. 그런 시스템 반도체라는 것이 무엇이냐? 간단하게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자동차의 심장이 엔진이라면은 핸드폰, 또 TV에 들어가는 심장이 바로 시스템 반도체라고 보시면은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최근 IT 제품에 들어가는 시스템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또 늘어나면서 또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하는 이런 팹리스 산업이 중요성이 또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지난 4분기에도 주 거래처인 이런 삼성전자 또 LCD 패널 출하량이 좀 늘어나면서 매출 또한 또 고속적으로 좀 늘어난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신규 거래처 확보와 또 실적도 좀 경조한 성장세를 좀 보여줄 것으로 좀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예상되는 실적 대비로 주가는 또 저평가 국면에 놓여진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도 긍정적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더불어 지금 현재는 그 악성 매물이 지금은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세는 유지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과 그래서 이제 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매수가 한 12,500원부터 12,700원 그리고 목표가는 한 13,600원까지 한번 보시면서 손절가는 12,000원 짧게 대응할 수 있는 그 공략 구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나패스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여도 리포트가 이어집니다. 네, 오늘의 증권사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신영증권 압구정 지점으로 가서 정광익 대리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리포트 주제가 오를 만큼 올랐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실제로 이렇게 일선 지점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최근에 고객들의 펀드 환매 요구를 많이 듣는 편입니다. 대부분 손님들의 반응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는 반응이신데요. 과연 오를 만큼 올랐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루 조정을 받았지만 시장에는 악재보다는 호재가 많이 좀 넘쳐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스 디폴트에 대한 우려가 거의 사라졌고요. 그리고 미국 주택시장과 고용시장 역시 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의 저금리 기조도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추가적인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좀 살아있는 편입니다. 최근 유가가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도 좀 낮은 상황이고요.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주도적인 상승을 이어오던 미국 시장이 이전 고점에서 계속 좀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 고점의 저항에 부딪히면서 최근 견고하게 지속해온 상승 추세를 단기 이탈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가파른 상승을 반영하며 코스피는 6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가 좀 과하게 좀 높아져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1차, 2차 양적 완화 구간에서 코스피 추세를 가장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60일 이동평균선인데요. 1, 2차 양적 완화 구간에서 기대감을 미리 선반영하며 60일선을 상승 돌파한 후 실제 양적 완화가 시행된 다음에는 그 실효성이 반영되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오다가 60일선을 이탈하면서 추세가 좀 끝났던 그런 격이 있습니다. 1차 양적 완화 때는 60일 이동평균선 이격도 기준으로 평균 170 수준까지 기록한 이후 조정을 보였고요. 2차 양적 완화 구간에서는 주가 상승 탄력이 상대적으로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평균적으로 120 수준에서 주식시장은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일시적인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유동성 구간은 패턴상의 유사한 점을 고려할 때 2차 양적 완화 구간과 유사한 점이 많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양적 완화 구간과 비교를 하면 이격도 기준으로 현재 코스피는 분명히 많이 오른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술적인 조정 신호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일시적인 조정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격을 완화하는 정도의 조정으로 좀 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 시점에서 61선까지의 조정이라면 1900선대까지의 가격 조정도 생각할 수는 있지만 앞으로 계속될 유동성의 힘을 고려했을 때는 일시적인 횡보세를 보이고 이평선의 상승으로 이격을 좁히는 형태의 좀 견고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럴 경우에는 2000선이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양적 완화 구간과의 유사성을 고려해 볼 때 업종별 특징을 좀 살펴보면 유동성 정책이 시행된 이후 시장 대비 강세를 보이는 유일한 업종은 증권과 화학 업종입니다. 당시와 유사하게 현재도 증권, 화학 업종은 시장 대비 강세를 보이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단기 조정 구간에서도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 매수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영증권 압구정 지점의 정광익 대리와 리포트 내용들 확인해 봤습니다. 네, 오늘의 대박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어제자 외국인과 기관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는지 정리하고 시작을 해보죠. 네, 어제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1%대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는 장중에 1,000억 원 이상의 좀 매도가 나왔지만 막판에 그러니까 동시효과 때 한 150억 가량 매도를 좀 줄이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 좀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기관 쪽 특히 이제 또 투신권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데 한 1,500억 정도의 순매도를 보이면서 여전히 투신권의 매물은 좀 부담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지금 기금 쪽에서도 한 700억 정도 순매도가 나오면서 상당히 좀 악재로 작용되고 있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코스피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 간단하게 좀 언급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기아차, 하이닉스, 현대중공업, 현대차, LG화학 같은 그러니까 그동안에 매수를 많이 했던 업종 위주로 일단은 매수가 좀 들어온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기관 같은 경우는 일단 삼성물산, 두산인프라코어, NHN, SK이노베이션, CJ제이대당 그다음에 지금 중국 관련 수혜주를 일단은 좀 매수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 좀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NHN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저평가 구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염두를 해보신다면은 아무래도 좀 기관의 매수가 유입된다면 NHN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코스피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상위 종목을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자면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어제 삼성전자 한 800억 정도 좀 매도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OCI 같은 경우 OCI는 독일 정부에서 보조금 삭감 이슈가 좀 나오면서 악재로 좀 작용을 했죠. 그다음에 지금 LG전자, 호남석유, 휴비스라는 종목 일단은 좀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뭐 현대차라든지 삼성전기, LG전자, 기아차 등 일단 매도를 상당히 좀 많이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최근에 엔화가 약세가 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엔화가 약세가 되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에서 좀 취약한 산업 위주로 좀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가장 큰 부분이 좀 자동차고 그다음에 이제 석유화학 업종이 그 타겟이 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 엔화 약세가 좀 지속될 경우에는 뭐 석유화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의 약세는 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을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자면요. 어제 전체적인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들은 한 130억 정도 순매수, 기관들은 250억 정도 순매수를 좀 보여주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서울반도체, 이지, 셀트리온, 안철수연구소, 성윤광전투자 등을 일단은 매수를 했습니다. 서울반도체에 대해서 일단은 기조가 좀 매수 쪽으로 좀 바뀐 거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뭐 추세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은 아직까지 좀 발견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다음이라든지 CJ 오쇼핑, 골프존, 노무바이오, 하림 같은 종목들을 매수했는데 다음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지분 매입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CJ 오쇼핑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떻게 보면 중국 기준율 인하에 따른 지금 홈쇼핑의 수혜를 좀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죠. CJ 오쇼핑 같은 경우도 그런 맥락에서 기관들의 매수가 좀 유입되면서 단기적인 강세를 좀 띠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는지 꼼꼼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간밤 글로벌 증시, 특히 뉴욕 증시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금요일 이 시간에 항상 또 만나다 보니까 드리는 질문이 비슷한데요. 네. 주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항상 주말, 그러니까 네. 지난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죠.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에는 뭐 주말 효과, 뭐 금요일 효과 이런 부분이 좀 사라진 것 같은 느낌도 좀 받긴 하는데 일단 어제 시장이 상당히 좀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어느 정도 좀 만회를 해줄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좀 여전히 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뉴욕 증시. 그러니까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뉴욕 증시가 좀 소폭 좀 조정이 나왔죠. 근데 이제 조정 모드로 가는가 싶더니 다시 한번 또 끌어올리는 모습. 그러니까 지금 뉴욕 증시가 생각보다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이 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진 지수. 그러니까 지금 주식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대장주가 이제 뉴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후발주가 이제 우리나라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대장주가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경우에는 후발주는 당연히 지금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도 지금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13,000원에 대한 안착 시도가 좀 나왔지만 좀 실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긍정적으로 좀 끝났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심리 상태로 조금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외국인들의 지금 우리나라 시장 심리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탈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특히 이제 신흥국에 대해서 뭐 대만이라든지 우리나라 그다음에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 이탈 의지가 있는가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이 좀 포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시장 한 150억 정도 좀 매도가 나왔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 한 종목에서만 800억 정도가 출회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를 안 한 거지 시장에 대한 매도세는 아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뭐 크게 매도를 하지 않는 이상 시장에 이탈은 없다라는 거 꼭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지금 시장의 견인 주체겠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이탈이 없다라면은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지금 긍정적인 관점으로 좀 바라보시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기존 물량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좀 홀딩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다. 이제 그리고 신규 매수 관점자에게도 일단은 현재 뭐 낙폭이 좀 과대하고 있는 지금 뭐 은행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건설 그다음에 지금 뭐 증권업종 같은 경우 최근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외국인의 지금 지분이 조금 더 들어온다면, 그러니까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온다면은 워낙 강세 기조로 갔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일단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워낙 강세 기조로 갔을 때 상대적으로 지금 엔화가 약세게 될 경우에는 뭐 자동차라든지 석유화학의 탄력이 좀 약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동안에 많이 오르지 못하고 환율로 봤을 때 좀 수혜를 받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일단 대형주 신규 매수는 좀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지금 유가 상승폭이 상당히 좀 가파라지고 있죠. 지금 유가가 지금 WTI 기준으로 오늘 같은 경우 107달러, 그러니까 지금 108달러 정도 마감을 한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 지금 기름값도 사상 최대치를 또 한 번 좀 경신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인 것만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중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유가가 여기서 조금 더 상승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 그다음에 유가가 상당히 좀 비싼 구간에서는 주가가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네. 유가의 상승, 그러니까 상품 가격의 급등을 마냥 좀 좋게만은 좀 바라볼 수는 없다라는 것 좀 기억을 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부분은 좀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외국인의 매도가 소폭 나오기도 했지만 뭐 심리를 봐도 그렇고 누적으로 봐도 그렇고 아직 이탈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서 전략 말씀하실 때 이 워낙 강세 기조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유망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관심 종목도 좀 그와 관련된 종목 들고 오셨습니까? 아니, 그런 맥락일 수도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맥락이, 왜냐면은 지금 한국콜마라는 종목 갖고 나왔는데 네. 워낙 강세가 되면 아무래도 소비 촉진에 대한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최근에 중국 지준율 인하에 따른 중국 내부, 그러니까 소비 증가를 조금 더 포커스를 좀 맞췄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이제 화장품, 그러니까 화장품과 의약품, 그러니까 지금 OEM 업체겠죠.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작용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지준율이 인하를 하면은 지준율 인하에 대한 효과가 이제 서서히 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네. 그에 따른 소비 증가 기대를 좀 해보시는 게 이제 현재로서는 지금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활건강, 그다음에 지금 LBCNC도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자, 그러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좀 서서히 좀 반영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다음에 지금 시장에서는 그동안 많이 오르지 못했던 화장품 업종이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염두를 해보자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면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제 하락 추세 마무리가 됐습니다. 2010년 고점을 찍고 나서 고점이 계속해서 좀 낮아졌는데 그 낮아진 고점을 돌파했죠. 그러니까 지금 상향선, 그러니까 지금 저항선을 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윗방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다시 한번 추세가 무너지는가 싶더니 저점은 확실하게 지켜주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예, 그런 네.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은 바닥은 확실하게 지켜주되 일단은 상승 탄력은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게 주의 깊게 좀 바라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다음에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기관 쪽의 매수가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상승 탄력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에서는 기관이 오히려 매도를 하고 있는데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메리트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추격 매수가 아니고요. 일단 조정이 좀 나온다라면 한 8,150원 정도 조정이 좀 나온다라면은 매수를 해보자는 관점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단기적인 목표가는 전 고점 1월 달의 고점인 한 8,800원까지, 그다음에 지금 손절가는 7,800원 이탈시는 손절하시는 전략이 맞을 것 같다.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쪽 이슈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오늘 한국콜마 관심 종목으로 들고 오셨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도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대박 전략, 지금까지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예가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